9월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고 기준금리는 내년 한 낮추는 것을 시그널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성희 기자입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은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무색할 만큼 올라가면서 연초 증권가에서 나왔던 상조하고 전망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시간 27일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은 또 7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린 5.25에서 5.5%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 출장길에서 귀국하신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미국 현지 분위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미국 현지 실제로 이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최근 사실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거 우려가 높은데 실제로 경기 또 탄탄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실제 미국 현지에 가보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미국 경기 상황 어떻던가요? 뭐 출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 2주 반 다녀왔고, 우리 안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기가 과연 너무 뜨거운지 아니면 이게 빨리 식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하죠. 근데 이제 저는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들이 재무구조도 건전하고 기업도 재무 상태가 괜찮아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소프트 랜딩을 해도 아주 짧게 그것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2주 반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있었는데 느낀 것은 저의 생각이 맞았고 오히려 그보다 조금 경기는 더 좋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단은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내가 가령 이제 IT 쪽에서 최근에 해고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메타 같은데 해고가 있고 그랬지만, 해고된 사람들이 이미 퇴직 위로금 같은 걸 좀 받아서 6개월, 12개월치는 이제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에서 너무 과도하게 채용을 한 데가 있어도 또 구경제에서 최근에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계속 찾다 보니까 다 금방 쉽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기준으로도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물론 최근에 그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파웰 의장은 이제 거기에 자기 주목을 한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식는다. 이제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고용시장이 좋고 그것이 크게 꺾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좋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게 많이 지급이 돼서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줬죠. 미국은 금년까지 그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올해까지 됐죠.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 하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저리 대출로 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심지어 교회도 목사님이나 이런 이제 그 직원들을 고용하니까 교회에도 그런 자금이 지원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진짜 살포가 될 정도로 자금 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돼서 가게들의 캐시플로는 상당히 괜찮아서,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나 현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 가게들이 괜찮고, 최근에 또 한국도 최근에 부동산이 좀 오르지만 미국의 부동산의 그 하락은 일시적이었고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심리적으로, 왜냐면 경제는 심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어제 나온 미국 2분기 GDP 성장률도 실질 기준으로 2.4%,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명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차감점으로 보면 5, 6% 성장을 합니다. 미국 명목 GDP가 5%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기업 이익이 좀 버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선순환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제가 1년 만에 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 환율을 기준으로 1,300을 계산해 보면 더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게, 우리 원화가 좀 약세였으니까 좀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보통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고, 놀랐습니다. 미국 2분기 실질 GDP 기준으로 2.4% 성장했다는 게, 미국 같은 규모의 큰 경제가 2.4% 성장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요즘 1% 중반대인데 그거보다 빠르니까. 인상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연준 7월 FOMC에서 이제 25bp 올렸는데, 물론 시장의 메인 관심사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7월 FOMC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연내 9월이 될지 아니면 뭐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1회 인상 더 충분히 가능하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쪽으로 또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기대에 부합하는 이제 발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내년 이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계속 이제 프라이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내년까지 포함해서 금리 향후 전망을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거의 금융시장의 모든 핵심 변수였고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했죠. 근데 금년은 뭐 지금도 그렇고 연초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금리는 그렇게 변수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만 금리가 채권 시장이건 특히 주식 시장은 그렇게 주요 변수가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follow를 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월가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25bp를 올린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9월은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고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토론해서 결정한다고 파웰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9월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고 음식료 관련된 푸드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되게.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연말 전에 한 11월쯤 한 번 더 그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서로 그렇다 그래도 그것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그런 최악의 변수는 아닌 것 같고 내년 뭐 2분기나 3분기쯤 좀 큰 인플레의 흐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는 건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미국 그 기준금리는 내년 한 여름쯤 뭐 2분기나 3분기 전후에서 낮추는 것을 시그널을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시행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조금 당겨지든 늦춰지든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그다음에 기업 이익의 흐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는 당연히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지금 경기 상황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지원금이 이제 미국 경제에 좀 뿌려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미국의 격리 둔화를 걱정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점차 내년에 들어서면 이제 높은 금리가 만약에 지금 상황 계속 플랫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의 소비야 신용이 점점 축소되면서 뭐 특히 한기 기업, 영세한 기업 위주로 또 부도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고 이 부분이 미국 경제에 실물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저도 금융시장을 한 30년 있었지만 감히 그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경제를 논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월가의 전문가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의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얘기를 하면 상반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2%를 뛰어넘는 실질 성장을 미국이 보였고 이제 하반기에는 둔화가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한 1, 2% 정도 성장을 실질 기준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저는 뭐 여기서 크게 최악의 경우로는 가지 않는다고. 물론 금년보다는 가게들의 그 현금 흐름 소득의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고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가게는 집을 보통 한 채씩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401k라는 이제 퇴직금 같은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우리 저점에서 뭐 한 20-30%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한국처럼 우리 그 미국의 가계가 한국은 이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나의 총 재산의 한 70-80% 보통 되잖아요. 거기에 레버리지도 들어가 있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산 목록 1호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최근에 꾸준한 회복을 보이는 게 뭐 거래량은 많이 수반하진 않지만 그래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주가가 회복되는 게 개인들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회복을 보이고 올라가면
내가 그 feel good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보여서 그리고 실제 좀 공격적인 사람은 그 올라간 집값을 그 담보로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6년 금융위기 전에는 그렇게 또 추가 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또 그걸 갖고 소비를 한 면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좀 그 소프트 랜딩을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소프트 랜딩까지 가지 않고 랜딩은 없지만 그런 연착륙까지 가지 않을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변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어느 도시나 방문을 할 때 그 도시의 상업용 건물도 관심을 갖지만 이제 거주용 부동산을 많이 봐요. 거주용 부동산은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미국 같은 데 오픈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2, 3주 정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공개 입찰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자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을 받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오픈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의 스타일, 그 다음에 경기를 가늠하는데 최근에 보면 그 부동산 관련돼서 미국의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60~70%가 그 고정금리로 럭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럭인한 것은 3% 전후니까 지금 이제 6.5에서 한 7% 정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빌리니까 내가 3%에 빌린 사람들은 굳이 내가 너무 좋은 집을 아니면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면 그 집을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이 돼 있어서 수요는 꾸준합니다. 미국은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잡마켓도 괜찮고 주가도 회복이 돼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고 수요가 조금 공급을 앞서는 그래서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좀 오르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레버리지가 2008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린 게 금융위기 전에는 돈을 과도하게 빌려서 집을 많이 샀는데 미국인들이 이번 과거 5년 동안은 그 개인들이 집을 사면서 자기가 여유 있는 재산이 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둔화가 이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리 급등 이후에 사실 모기지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6~7%까지 급등하면서 이 부분이 가계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작용할 것으로 많이 우려했는데 의외로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또 공격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제 주위에 이제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집을 살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내가 50만 달러 원화로 한 6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하면 미국은 무조건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은행에 그냥 그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30년 동안 지금 한 6.5%에 빌리면 매달 3,000에서 3,500달러를 상환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관리비 그다음에 재산세를 하면 뭐 큰 집이 아니어도 내가 100만 달러 집을 하는데 50만 달러 빌리면 5,000불에서 6,000불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달러의 소득이 있어도 10만 달러면 40% 세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집을 이 정도 6%, 6.5%, 7%의 금리에서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회복은 보였지만 여기서 집값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는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적당하게 회복을 보여서 경기를 좀 뒷받침해주는 뭐 파웰이 그렇게 의도한 신의 한 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